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우철 강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건축 거예요?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에 하려고 대해서요? 하는데요. 예. 네, 특히 주택 설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건축사 사무소마다 물론 네. 프로젝트마다 이제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설계의 단계도 혹은 방법도 약간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또 특히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주택 설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이를 위해서 특별히 김우철 건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우철 건축사님, 네. 우리는 이제 주택 설계를 할 때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계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좀 그 단계별로 나눈다면은 설계, 시공, 준공, 그 다음에 등기,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 안에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총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설계에서는 계획 단계, 그리고 중간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 크게 설계, 시공, 그리고 준공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계획 단계, 중간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예, 맞아요. 설계 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획 단계는 이제 주로 뭘 하는 단계라고 건축주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계획 단계 같은 경우는 계획을 말 그대로 계획 잡는 거예요. 건축주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지 등등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초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건축주의 기본 정보를 저희가 습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주택의 컨셉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의 공간 구성,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마도 전 세 단계 중에 가장 건축주와 소통이 필요한 단계가 이제 그렇죠. 계획 설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면해서 바로 이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건축주와 대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또 가보고, 그리고 법규도 조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집을 시켜서 이것을 계획안으로 건축주께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죠. 네. 아마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장 좀 답답한 단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 설계라고 해서 건축주는 네. 한두 시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평면도가 만들어진다거나 이제 뚝딱 하고 어떤 뭔가 초안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은 뭐 건축사들 같은 경우는 설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신다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건축사, 그 설계자를 위한 집이 되는 거지 건축주를 위한 집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건축주들에게 정말 맞는 공간을 제안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건축주의 삶과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중간 설계 단계로 이제 진입이 되는데요. 중간 예. 설계 단계는 어떤 거라고? 중간 설계 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뭐 공간 구성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좀 더 이제 상세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뭐 마감재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 배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명을 어디에 달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의 디자인은 이렇게 잡았는데 또 거기에서 건축주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건축사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의 디자인을 좀
이 디자인을 좀 변화를 시켜본다든지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설계가 진행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계획 설계에서는 예. 아마 우리가 컨셉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간 설계 단계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 예, 이제 추가가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중간 설계 단계를 지나서 실시 설계에 진입이 되잖아요. 예. 실시 설계를 뭐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까요? 중간 설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도면에 입히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실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안에는 실시 설계 도면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뭐 요즘 스펙북이라고 하죠. 마감재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또 시방서라든가, 시방서라 하면 도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써 또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말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실시 설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이 우리 예산 안에서 지어질 수 있는지 내역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예. 네, 김은철 건축사님, 설계 단계에서도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설계를 근거로 한 인허가의 접수 부분도 있잖아요. 인허가는 언제 접수를 하시나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중간 설계 과정에서 이제 급하신 분들은 중간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설계 도서들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 설계 과정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중간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를 접수를 하고 예. 또 그 처리 기간 동안에 이제 네. 보다 도서를 좀 더 예, 그럴 수 있죠. 네, 보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렇게 설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문철 건축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설계 단계 중에서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각 과정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설계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좋겠죠. 당연히 계획 설계에서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한 공간 구성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도 건축사님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근데 이 계획 설계는 아무래도 우리 집 짓기의 가장 큰 시작이 되는 맞아요. 부분이니까요. 예. 집 짓기 전체를 가이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이죠. 예. 네. 건축사님, 오늘 이렇게 설계 단계를 말을 해봤는데, 혹시 예. 건축주분들에게 예.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만큼은 좀 생각을 하시다라고 하는 게 예. 있다면요? 조금 건축주들께서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도 이렇게 다년간 설계 경험을 통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옷집에 가서 기성복을 사서 착용을 하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성복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구성원이 다르고 각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또 그 주어진 가족의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 알맞은 옷을 입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좀 더 이 생각을 다각도로 하셔서 기존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기존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가족에 맞는 이런 공간 구성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건축주들과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살아왔던 이런 공간 구성에서 거기에 그 틀을 깨트리려고 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뭐 이러한 느낌도 받았는데, 좀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 아파트로 대변되는 그 기존 공간 개념의 기존 공간 그 관념의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구성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 맞는 공간 구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저도 아파트의 평면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이 정답이잖아요. 그렇게 좀 공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중요하게 해주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 건축주들께 말씀드리는 게 집을 3번 짓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3번 짓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건축주의 머릿속에서 집을 한 번 짓고, 두 번째가 종이 위에서 설계 도면으로 집을 한 번 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지 위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한 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건축주가 계속 반복하면서 나중에 후회되고 실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전문가인 설계자와 계속 협의하고 상담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 건축주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 이런 순서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 네, 그래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을 머릿속에서 또는 종이에서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고 예. 정말 중요한 그 세 번째 집은 제대로 짓자라는 예. 말씀이세요. 그 이야기는 즉 어떤 말이냐면은, 건축주가 설계에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이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예. 계획 설계 때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 부분을 건축주분들은 좀 많이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게 좀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집 짓기 과정에서도 이제 설계자가 하는 일이 있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인 감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행정용어로는 사후 관리 업무가 네, 되겠죠. 사후 설계 관리 업무. 네. 사후 설계 관리 업무가 되겠는데요. 설계 완성은 결국 시공이거든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시공을 대충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설계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은 결국 설계의 내용이 시공에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그 업무를 중단해 버리면은 나중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두 분이서 알아서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공을 하다 보면은 그 설계의 의도, 그다음에 설계의 내용,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그리고 있죠. 건축주도 시공 중에 마음이 변해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설계자가 그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계속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감리를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 건축물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디자인 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영상이 건축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